네. 진간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탑 국어학원 최보린 강사고요. 진간을 전담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시험 문항별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있어서 출제 지문부터 살펴볼 건데요. 지금 저기 보이시는 까마귀 눈비맞아 이외에도 선생님이 내겠다라고 했던 시조가 세 작품이 더 있었죠. 그 다음에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현대시와 그 다음에 산성눈 내리네라는 현대시가 추가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껍빛달리라는 현대소설, 그 다음에 문장의 짜임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시험에 출제된 범위가 품사부터 문장의 성분, 문장의 구조까지 조금 범위가 많은 그런 문법 범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문학은 객관식만 해서 30문제였고요. 제가 봤을 때 난이도는 중하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문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서 좀 아이들이 느꼈을 때 체감 난도는 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문항별 하나씩 뜯어볼게요. 처음에 까마귀 눈비맞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볼만한 포인트는 일단 였지만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2번 문제에서 그 나왔던 포인트가 서리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서리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독자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의문형의 수사 형식이잖아요. 근데 같은 서리법이 쓰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작품의 서리법이 여러 개가 있어도 그게 하나의 효과를 다 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서리법이 쓰였어도 효과가 각각 다르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놓쳤더라면 틀렸을 수 있는 문제가 2번 문제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은근하게 2번 문제가 어렵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좀 틀린 친구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서리법이 쓰였다고 해서 바로 흥분해서 맞아! 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면 너무 행복해. 막 흥분해. 막 이래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본인이 알면 더 경계해야죠. 내가 아는 거 나왔어. 집중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고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내가 아는 거 나왔어. 대박. 무슨 일이야? 맞아. 끝까지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서리법이 쓰였고 오키 뒤에 그 효과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까지 맞았을 때 그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건데 그냥 흥분 넘어가기. 그럼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가 조금 오답률이 많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적용하기였는데요. 5번 문제를 제가 전날에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짚어줬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뭐였냐면, 항상 학교 선생님들이 얘들아, 학습 목표 너무 중요해. 소단원 학습 활동 너무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잘 안 들어요. 신빙성이 없나 봐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 교과서가 좋다고 하니까 좀 별론데 이런데 제가 수업에서 얘기할 때 얘들아, 학습 목표 진짜 중요하다. 이러면 애들이 막 불을 켜고 막 형광펜 하고 있는데 말 잘 들으세요. 학교 선생님이 시험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한데 5번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커피탈리가 들어간 게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오늘날과 비교했을 땐 어떠한가라는 게 5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소홀하게 보면 안 됐다라는 거. 자, 그러고 나서요, 이제 뒤에 들판이 적막하다 볼 건데요. 들판이 적막하다에서는 별로 어려운 건 없었는데 7번 문제 틀린 친구들 많을걸요? 좀 찔리는 친구들 있죠. 7번 문제가 뭐였냐면 응부적인 관점이라는 게 나왔어요. 제가 총평 때 조금 있다가 뒤에서 말을 할 거지만 본인이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는 틀렸네, 이거 뭔데? 넘어가지 말고 확실히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속담 같은 경우에 이제 껍빛달리도 어렵지 않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9번, 10번도 보고 넘어가자면 적용하기인데 왜 난이도가 하냐. 얘도 아까 껍빛달리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비춰봤을 때 맞는 선지. 그런 걸 고르는 거라서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뭐 11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속담. 속담에 관련된 건 왜 다 하냐. 빈칸 넣기 테스트를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가 다 되었을 거기 때문에 난이도를 하로 설정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문장의 짜임에서요. 문장의 짜임에서 또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쉬웠어요. 문장의 기본 구조가 3개 있잖아요. 뭐였죠? 서술어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서술어가 형용사, 서술어가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근데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는 구분하기가 너무 쉬워. 그러면 우리는 뭘 구분해야 된다?
동사와 형용사를 알아야 된다. 동사는 움직임. 그런 소리 말고 동사와 형용사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더라. 현재 시제 청유형 명령형 이 세 가지를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만 구분을 잘했다면 충분하게 빠르게 맞출 수 있고 넘어가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하였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문장의 차이 문법 문제 미쳤죠.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문법을 정확하게 안 했던 친구들은 조금 어려웠고 많이 틀렸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는 23번 문제인데요. 문장의 성분 찾는 거예요. 23번 문제가 좀 살벌했던 게 8개의 예문을 주고 그 8개의 어절 전부를, 그러니까 8개에서 하나에 3어절씩만 한다 해도 거의 24, 거의 30개의 문장 성분을 파악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30개의 문장 성분 다 올바르게 파악했고 그 중에서 주성분 잘 골라낼 수 있었고 실수 안 했고 이 세 가지 단계를 모두 통과한 친구들이 23번을 맞았겠다. 23번 맞은 친구들은 본인한테 칭찬 좀 해주셔야 돼요. 나 잘했어.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24번 문제는요. 24번 문제를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좀 고등학교 문제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중학교 마지막 시험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고등학교 어휘를 넣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문법에서요. 쓰이는 의미는요. 사전적인 의미와 좀 달라요. 수식이라는 단어가 문법에서는 꾸며준다. 뜻을 제한한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알았던 친구들, 수식이라고 하는 건 꾸며주는 거야. 그리고 뜻을 제한하는 거야. 한정하는 거야. 라는 걸 알았으면 좀 맞췄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중인 이유가 고등학교 좀 문제스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이어진 문장의 종류. 그러니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절과 절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어져 있냐면 의미 관계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절과 절이 만났을 때 흔히 말해서 문장과 문장이 만나서 이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의미 관계가 나열인 것도 있고 대조인 것도 있고 선택인 것도 있고 또는 배경, 이유, 원인, 조건, 상황 또는 양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 관계에 따라서 연결 어미들이 막 두세 개씩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 관계에 따라서 연결 어미를 외웠던 친구들이 이거를 맞췄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23번과 29번을 맞춘 친구들한테 칭찬을 아낌없이 해줬고요. 그래서 이걸 듣고 있는 친구들도 조금 이거 맞췄다? 그럼 본인이 열심히 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고 나서 8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시험의 적중 사례입니다. 웬만하면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간 내용은 없습니다만 완벽하게 적중을 한 사례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의 이제 시그니처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손필기 자료가 항상 제 마지막 정규 시간에 나가는 자료예요. 이거 정말 글씨를 제가 정말 예쁘게 썼어요. 제가 판서도요 예쁘게 하는데요. 이것보다 예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쁘게, 왜냐면 예뻐야지 아이들이 보거든요. 중학생 아이들이. 예뻐야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요. 자, 보시면요. 이거 재구성한 겁니다. 시험지. 그런데는 시의 분위기를 전환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실래요? 그런데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라는 게 시의 분위기를 전환한다. 제가 별표까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1번 선지가 정확하게 적중했고 2번 문장 부호는 정서를 드러낸다. 자, 여기 보이세요? 문장 부호를 통해 정서를 드러낸다. 그 다음 3번 풍요로움과 적막함을 대비하여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비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1, 2, 3번 선지만 봐도 여기 부분만 딱 봐도 지금 적중된 게 아주 완벽한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중률이 높은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탄형 문장으로 신기한 느낌을 표현했다 그랬는데 감탄형 문장은요 충격을 강조했다. 사실 이것도 적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를 모두 드러냈다. 맞는 거죠. 긍정과 부정을 드러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중했고 14번 문제도요. 제가 소설이 조금 구조가 복잡하다. 현재에서 시작해서 과거, 더 과거, 덜 과거 이렇게 갔다가 다시 현재로 회귀하는 구조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필기 자료에서도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을 전개할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쭉 써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연계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 16번에서도요. 자, 여기 지금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작가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작가한테 물어요. 기자가. 작가님, 의도가 뭐예요?
작가의 의도가 뭐예요? 소름 돋죠? 지금 정답 선지가 뭐였냐면 개인의 이익과 생존만을 위해 빠르게 변신하는 삶을 비판하려고 했어요. 여기 뭐이세요? 자신의 이익과 생존만을 위해 사는 삶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적중 사례된 출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6번도요. 제가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는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게 언뜻 보면은 되게 서술절을 아는 문장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근데 전혀 아니다. 왜냐면 서술어가 지금 뭐다? 되다 아니다 중에 하나다. 그럼 뭘 의심해봐야 돼? 보어일지 아닐지를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의심을 해보는 건요. 일단 서술어가 되다죠. 그러면 보어가 있을 확률이 90%. 자, 10%는 뭐냐면 앞에 있는 어절이 이, 가 중에 쓰여야 보어예요. 지금 이 쓰였죠. 그럼 보어가 맞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주성분을 찾는 거라서 보어냐 부서어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어가 맞기 때문에 기억이 일단 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게 시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지금 기억이 포함되어 있는 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제대로 잘 판단을 했더라도 뒤에 가서 좀 실수가 있었더라도 맞출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탑국어는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저희는 과제가 일단 매주 나갑니다. 과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지 테스트를 보는데 백지 테스트는 매주 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국어 과목에도 생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조의 특징 3가지라든지 아니면 소설의 3요소라든지 얼마 안 돼요, 사실 내용이. 그래서 그런 생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백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클리닉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등원하는 날이 하루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빈칸 넣기 테스트는 뭐냐면 이번에 속담을 제가 난이도를 하루 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 속담 모르는데 저는 속담을 잘 어려워해요. 안 외웠겠죠. 그래서 빈칸 넣기 테스트를 통해서 속담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빈칸 넣기 테스트를 1차, 2차, 3차, 4차 테스트까지 만들어서 제가 막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도 순서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제가 막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가능했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뭐에 관심이 높을 거냐, 성적을 어떻게 올려야 될까, 뭔가 학습에 좀 궁금증이 많은 친구들 같거든요. 그럼 집중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죠? 유튜브의 썸네일에 영어 뭐 3개월 만에 1등급 올리는 법 막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런 거 보면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입 밖으로 뱉어봐라.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사실 내 몸으로 체득되는 과정이요. 쉽지 않아요. 글로 이렇게 매양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뱉어봐야 진짜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술 테스트도 속담만 주구장창 손으로 쓰면 내가 진짜로 필요할 때 까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뜻을 설명했을 때 바로 이렇게 개념이 말로 뱉어져야지 진짜 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할 수 있게끔 말로 테스트하고 하는 과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손필기 자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정규 수업 시간에 총 요약본을 담은 적중 사례가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도 나눠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정말로 고퀄리티 영상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대면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학원의 장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원을 못 왔다, 개인 사정으로 결석을 했다, 그럼 영상 보강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어왔는데 수업 한번 다시 듣고 싶어. 그럼 영상 가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비대면 학원의 이점도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자료실이라 그래서요. 당연히 한 커리가 끝나고 나서 답지를 올려주는 건데요. 아이들의 오답 질의응답이 다 완료되었을 시점에 본인이 풀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설지를 쭉 올려줍니다. 그럼 저한테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혼자서 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오답 정리를 다시 해봤는데 해설지를 보고 싶다. 그럼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지를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제가 제 개인 번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질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 총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교과서 개념어 단어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많았는데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막 23번, 28번 맞춘 친구들 칭찬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아주 세밀하게 암기를 하고 있냐라는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있어야 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예고하지 않은 외부 지문 없었어요. 다 너무 쉬웠어요. 근데 다만
범위 이외의 개념어와 생소한 단어가 사용되어서 혼란을 빚을 수가 있었다. 공간각적 심상? 미쳤어요? 안 나왔어요. 공간각적 심상은 안 나왔는데 왜 고르는 거예요? 본인이 응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공간각적 심상을 고를 게 아니라 내가 그럼 공간각적 심상이 여기 있나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내가 몰라? 이거 답이야. 바로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 공간각적 심상이 안 나왔는데 그걸 왜 고르고 있어요? 본인이 선생님 제가 단어가 약해요. 외워야죠. 그쵸?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할 건데 단어 외우세요. 자, 그리고 혼란을 빚을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러 개를 고르는 문제. 아까 8개 예문 30개의 어절을 확실하게 구분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문제와 소설 지문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조금 조그만한 실수가 바로 감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험이었다. 자, 마지막 시험이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 이 마지막 시험에 발목을 잡혀서 연연해야 할 게 아니라 고등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등학교 공부는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일단 문장의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잘 보려면 일단 첫 번째 완벽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거는 둘째 얘기고요. 일단 제가 강조하는 거는 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를 봤을 때 선지가 하나의 문장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문장이 합쳐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끊어보고 내가 여기는 맞았는데 이건 틀렸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서 내 습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딱 그게 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단어 본인이 응보 모른다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응보 단어 모르는 친구가 어떻게 시험을 그래서 응보 단어 아무튼 다른 여러 가지 기본 단어들은 본인이 좀 외우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나와 있는 단어 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사가지고 한번 외워왔으면 좋겠고 한자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지금 필자의 언어가 내 개념어라는 건데 뭔 얘기냐면 우리가 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말인데 왜 배우냐? 내가 개념어를 배워요. 내가 개념을 배워요. 그럼 그 개념을 왜 배워요? 몰라서 배워요? 여러분 비유 몰라요? 상징 몰라요? 알잖아요. 왜 배우냐면 내가 배운 개념어와 저 필자가 쓴 단어와 뭐가 비슷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개념어의 정의와 저 필자가 쓴 식구와 이 단어가 유사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개념어를 봤을 때 서리법 하나만 외우지 말고 서리법은 서리적인 어조다. 의문형의 문장 구조다. 의문형의 수사 형식이다. 또는 서리법이 통해서 다양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서리법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 제가 말한 것만 해도 5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어가 여러 가지로 변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중학교 마지막 시험인데 좀 뿌듯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험은 지난 건 지난 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내신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